자, 이번 시간은 기권과 지구 기원에 대해서 복습을 또 하는 내용이네. 벌써 한 3번째 보는 내용이다, 그지? 자, 그래서 일단은 기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지? 자, 기권하면 사실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의 층이 있지, 그지? 이 층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그마치 이 기권의 두께가 수직으로 한 얼마 정도 됐다라고 얘기했습니까? 100km 정도까지 되잖아, 그지? 그래서 기권에서는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인데 뭐 한 1000km까지 분포한다. 이 정도는 다 기억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공기를 이루고 있는 이런 입자들이 있잖아. 이 입자들도 어떤 힘에 의해서요?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지표 근처에 머물잖아, 그지? 그래서 대기를 이루는 기체는 지표 근처에 더 많이 모여 있습니다. 왜? 지구 표면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고. 자,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종류는 좀 외워두는 게 좋겠지, 그지? 자, 제일 많은 게, 자, 오른쪽 표에도 있어요. 질소가 한 78%, 산소가 몇 %예요? 21%. 나머지가 다 합쳐도 한 1%인데, 의외로 누가 많습니까? 아르곤이라는 놈이 많아, 그지? 아르곤이 0.9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기를 이루고 있는 성분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성분이 질소, 그 다음에 산소와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된다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자, 요 내용이지, 그지? 기권의 층상구조인데 이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도 지금 똑같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워두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그지?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고1 과정의 과학이 수능에 나와, 알겠니? 그래서 고1 때가 과학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층상구조라는 얘기는 층으로 나눴다는 얘기지? 나누는 기준 외워야겠지. 높이에 따른 무슨 변화야? 기온 변화야, 그지?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대륙권은 어떻게 되냐면 높이가 올라가면 기온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지? 이런 특징에 따라서 대성, 그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색깔을 좀 바꿔봐야겠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을 합니다. 외우기 쉽지? 옛날에 한번 외웠기 때문에 쉬울 거야.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4개의 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바닥에 대륙권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대륙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하강한데 그럼 왜 하강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 그지? 왜? 지표가 하나의 그냥 난로라고 생각해, 그지?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표에서 방출되는 요 에너지 있잖아, 그지? 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 자, 그래서 대륙권에서는 대류가 잘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너희들이 대류 현상을 좀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 여기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뭘 설명합니까? 대류 현상이라는 거, 그지? 그러면 대류 현상의 원인은 온도차입니다. 온도차. 그래서 가로축을 기온, 세로축을 높이축으로 뒀을 때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졌어, 그지? 그러면 여기가 아래층, 여기가 위층이야, 그지? 그러면 아래층의 기온은 여기를 찍고 위층의 기온은 여기를 찍어요. 그러면 아래, 위, 그지? 위를 보면 어디가 기온이 높아?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디가 기온이 높습니까? 아래가 높잖아, 그지? 그럼 무조건 대류가 일어나려면 아래가 뜨거워야 돼, 알겠니? 상대적으로 위쪽 공기보다 아래쪽 공기가 온도가 높아야지 여기에서 무슨 기류가 생깁니까?
여기에서 상승기류가 생겨요. 그러면 이쪽은 내려가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공기가 돌잖아, 그지?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대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대류권에는 대류가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기상현상이 뭐라고 그랬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걸 기상현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또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대류가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포인트가 되는 게 있네. 자, 기상현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대류라는 조건과 and 수증기야, 그지? 그래서 한 번 더 요약하자면 기상현상이라는 게 바람이 불고 비가 와야 되는데 얘가 이루어질 충족 조건은 대류만 일어나서 안 되고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증기, 그지? 수증기가 있어야지 무엇이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난다라는 거.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대류만 일어나면 기상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그치?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공기의 대부분이 지표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자, 구간은 지표에서 어디까지야? 11km까지, 그치? 꼼꼼하게 100점 맞고 싶으면 이거 다 외워야 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자, 일단 제일 먼저 외워야 될 게 뭐부터 외우면 좋습니까? 대륙권, 성층권, 중앙권, 열권. 이 순서대로 4개 2층. 대성중열. 알겠니? 대륙권, 성층권, 중앙권, 열권. 구분 기준이 뭐다?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서 아래로부터 내려갔다, 올라갔다, 팍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지? 이런 규칙성을 띠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륙권 계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륙권 계면은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을 우리가 대륙권 계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륙권 계면. 자, 그래서 그 위층에 이제 성층권이라는 게 있어. 그지? 11에서 한 50km 구간까지인데 여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위에 있는 공기는 더운 공기지, 그치? 더운 공기. 아래에 있는 공기는 무슨 공기? 찬 공기야, 그치? 그럼 일단 아래쪽에 차가운 게 깔아주잖아, 그치? 그러면 대류 현상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지. 안정하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 성층권 하면 오존층입니다. 오존층은 무엇을 흡수합니까? 자외선을 흡수해서 알되기 때문에, 그지? 여기가 뜨거워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 도달하는 에너지 양이 어떻게 돼? 오존층으로 여긴 가열되기 때문에 여기가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야. 근데 얘들아, 만약에 이 성층권이 만약에 없다면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그냥 무악 바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두 구간밖에 안 생겨.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면, 알겠습니까? 오존층이 없다면 온도 변화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지? 근데 현재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잖아.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대기가 안정합니다. 대기가 안정하고요.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이 됩니다.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이 됩니다.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이 돼요. 그래서 높이 약 20에서 30km에 무슨 층이 존재합니까요? 오존층. 꼭 외우세요. 오존층 뭐를 흡수한다? 자외선을 흡수한다. 안정하다. 그래서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그치? 안정하다는 얘기는 기상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비행기가 막 달려가고 있는데 막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권을 보세요. 중간권 또 어떻게 돼?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해. 그지? 왜?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류는 일어나. 대류는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무슨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슨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별똥별 있죠. 유성이 관측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도 내가 쌤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 온도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팍 내려갔지, 그지? 그러면 이 부분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인데 그 사이에 이제 경계가 되는 부분 있잖아, 그지? 순차적으로 대륙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지? 맞습니까? 이 계면, 그러니까 칸막이가 3개가 있으면 방이 몇 개 만들어져? 4군데가 만들어지잖아, 그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간권 계면에서 최저기온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열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지. 왜? 원인도 알아야 돼. 태양에 가깝잖아. 태양 에너지에 의해 직접 가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지점에서, 각 권역에서 왜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의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런 내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열권은 희박하고, 자, 낮과 밤의 기온차라고 돼 있잖아, 그지? 낮과 밤의 기온차. 낮과 밤의 기온차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교차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일교차가 매우 크다. 왜? 공기가 희박하니까 태양이 뜨면 온도가 팍 올라가요, 그지? 그럼 태양이 지면 온도가 팍 내려가, 그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있는 시기들, 뭐야? 오로라. 그 다음에 인공위성 궤도로도 이용이 된다. 이런 내용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들으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게 다가서진 않지, 그지? 팍팍 와닿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끝내라. 지금은 이제 복수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성층권에 만약에 오전 수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아까도 쌤이 얘기했지? 그지? 성층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그냥 바로 그냥 팍 내려갔다 팍 올라가는 이런 두 개의 층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설명이고요. 나머지는 오른쪽에 자료 보면 요것도 잠깐 볼까요? 요거 대류권은 대류 기상현상 다 일어나. 중간권 대류. 대류가 일어나는 쪽은 대류권 중간권인데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쪽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대류권.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수증기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책은 풀려있기 때문에 한번 칠판을 보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요. 자,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권? 기권. 그 다음에 기권 구분 기준 높이에 따른 무슨 변화입니까?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야, 그지? 그 다음에 대류가 활발하고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을 우리가 무슨 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대류권이라고 얘기했고, 대기가 안정하고 오존층이 존재하는 층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거를 성층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류가 잘 일어나고 유성이 관측되는 층을 우리가 무슨 층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슨 권? 중간권이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공기가 희박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큰 층을 무슨 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열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 20-30km 구간에서 존재하며 자외선을 흡수하는 층을 우리가 무슨 층이다? 오존층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기호로는 O3야. 우리가 교재에 배우는 건 O2지. O2는 산소야. 근데 O3는 오존입니다. 다음 기권에 대한 설명이다. 자, 대기는 지표에서 높이 1000km까지잖아, 그지? 그 다음에 대기를 이루는 기체는 지표 부근일수록 많이 모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는 어떤 기체로? 여러 가지 기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대기는 모와 질소 78%, 산소 21%로 하겠지, 그지? 자, 각 층의 이름을 한번 써보래요. 아이고, 뭐 한번 해보자. 무슨 권, 대류권,
그 다음에 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그 다음에 열권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대류가 잘 일어나는 것은 대류가 잘 일어나는 층은 어딥니까? 가하고 다였지, 그치? 가하고 다였고요. 대기가 안정한 층은 온도가 올라가는 층이야, 그치? 어디에요? 나하고 라를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가라 중에서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을 고르세요. 대류와 수증기가 있는 가층이 되겠지, 그치? 대류권. 오전층은 나층, 성층권에 존재한다. 암기가 되어 있으면 너무 그냥 기본적으로 되는 부분이야, 그죠? 자, 각 층에서 기온 변화되는 원인이야, 그지? 일단 태양 에너지에 의해 직접 가열되는 건 무슨 권이야? 열권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오전 층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지? 오전 층 하면 성층권.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얘는 어디하고 어딥니까? 대륙권하고 중간권이 되겠지, 그지? 너무나 기본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권 각 층의 이름과 특징을 선으로 연결하시오. 대륙권은 대류가 존재하잖아. 수증기가 존재하고 기상현상이 일어나네요. 이걸 연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성층권은 오전층이 존재하고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이 됩니다. 성층권, 장거리 비행기 항로. 중간권은 대류가 일어나지 유성이 관측되기도 합니다. 열권은 오로라, 그 다음에 인공위성궤도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지, 그지? 너무 쉽다, 그지? 자, 기권의 층상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기권은 뭐에 따른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서 몇 개의 층으로 구분합니까? 4개의 층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있는 층은 무슨 권입니까? 대륙권입니다. 그 다음에 기온 제일 낮은 거 어디라고 얘기했어? 중간권 계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지? 어렵지 않죠? 우리가 복습을 하는 과정이라서 너무 쉽게 잘 가네, 그지?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할게. 시간이 얼마 안 흘러서. 그리고 쉴 때 좀 많이 쉬게 해줄게요. 자, 이제 복사평형 이게 쉬워 보여도 얘들아 쉽지가 않은 내용이야, 그지? 자, 복사평형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자, 먼저 뒤에 있는 요거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복사평형이라는 말이 나와. 자, 지금 요 탐구 A 실험을 잠깐 보자면 여기에 지금 디지털 온도계를 박아놓은 검은색 알루미늄 컵이야, 그지? 그럼 얘는 뭐야? 지구에 비유를 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적외선 등 얘는 뭐를 비유한 겁니까? 태양에 비유를 한 거예요. 맞지? 그럼 당연히 자, 이 적외선에서 에너지가 막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지구 쪽에서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있고, 그지? 다시 내뱉는 에너지가 있잖아. 받아들이는 에너지를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지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에너지야? 흡수하는 에너지지. 그럼 다시 내뱉는 거, 그지? 이거를 우리가 무슨 에너지라고 하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지구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에너지입니까?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얘 태양 흡수하는 에너지냐 방출하는 에너지냐. 그러면 또 이걸 봐. 만약에 흡수하는 에너지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크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지, 그지? 거꾸로 흡수하는 에너지보다 방출하는 에너지가 크게 되면 온도가 하강하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흡수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똑같을 때 이때는 온도가 어떻습니까?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뭐에 도달했다?
복사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평형이 된 위치에서는 에너지 이동이 없는 게 아니야. 알겠니? 흡수하는 양과 방출량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구간을 보세요. 요 구간은 지금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올라가고 있어. 그지? 올라가고 있는 이 구간은, 그죠? 흡수하는 에너지가 무슨 하는 에너지보다 방출하는 에너지보다는 크다는 얘기고, 그지? 여기에는 온도가 어떻게 돼? 일정하잖아, 그지? 일정하지, 그지? 일정하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제 무슨 에너지와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똑같다. 복사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해석할 때 시간에 따른 컵 속의 공기의 온도 변화, 적외선 등을 켠 후에 처음 온도가 높아지다가 몇 분 후에요. 여기에 시간이 나왔네. 몇 분? 20분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잖아. 그치? 또 여기 20분. 그럼 이때는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똑같아서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어떻다? 복사 평형에 도달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은요. 상승하는 구간은 당연히 어떻게 돼? 온도가 상승했으니까 흡수하는 양이 많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흡수하는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야.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한 구간은 흡수량과 방출량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물체가 이제 빛을 비추는 요 광원으로부터, 그치? 광원으로부터 거리가 어떻게 돼? 거리가 더 멀리 있으면 평형 온도가 낮아질 거 아니야, 그치? 아니? 근데 전체적인 변화의 모양은 어떻다? 똑같다. 그러면 야 난로에 가까이 있는 놈, 먼 놈인 놈 누가 더 뜨거워? A가 더 뜨겁잖아, 그지? A가 더 온도가 올라가 있고 B는 온도가 더 내려가 있고, 그지? 그다음에 가까운 쪽이 빨리 뜨거워지니까 빨리 복사 평형에 도달하고 얘는 좀 나중에 도달한다. 그걸 이제 해석할 줄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 마무리를 해보면 실험과 실제 지구 비교, 적외선 등은 태양, 알루미늄 컵은 뭐에 비례합니까? 지구에 비례합니다. 지구. 그 다음에 알루미늄 컵 속의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 까닭은 시간이 지나면 알루미늄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어디에 도달합니까? 어디? 복사. 그지요? 뭐에? 복사 평형에, 그지? 평형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계속 흡수하면서도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무슨 에너지 양이에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아서 무엇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까? 복사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윤지 거기 풀려있니? 잘 적고 있어? 이거 책도 안 넘겨놓고. 이건 배신이야, 배신. 잘 돼 있나 보네요. 자, 그럼 확인 문제 요거 간단하게 봅시다. 컵 속의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니고 어느 선까지만 높아지지. 20분 전 위에 자료를 보세요. 컵은 에너지를 흡수하기만 하니? 아니지. 흡수하고 방출 다 하는데 흡수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분 이후에는 온도가 일정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복사 평형을 이룬다? 맞아요. 그 다음에 20분 이후에 컵의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은 똑같습니다. 맞아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만큼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여 복사 평형을 이룬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나와 같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없네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사 뭐라고 얘기한다?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 다음에 나 구간의 온도 변화를 컵이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 양과 관련지어 서술하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컵이 어떻게 돼? 흡수하는 에너지와 나구가는 복사평형이니까 컵이 그치 컵이 어떻게 한다?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방출하는 에너지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 갑자기 복사평형을 먼저 한 이유가 요 내용을 토대로 이 내용을 설명을 들으면 좀 쉬울 것 같아서요. 자,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구의 복사평형과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나오지, 그치? 복사평형. 복사평형이라는 얘기는 일단은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복사에너지는 그냥 무조건 온도가 높든 낮든 물질 표면에서 복사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야, 그치? 복사라는 얘기는 열이 전달될 때 열 전달 매개 물질이 없는 형태로, 그치? 전달되는 열 전달의 한 방법이야, 그치? 전도대류 복사 이런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물체는 얘들아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온도가 높으나 낮으나, 그치?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방출합니다. 많이 방출해요. 그래서 복사평형은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다. 복사평형. 그럼 지구 복사평형은 뭡니까?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그치?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흡수하는 에너지는 태복이야, 알겠지? 우리 태복기를 흡수하고 찌복기를 방출해야 알겠니? 태복기를 흡수하고 찌복기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꼭 외워야 될 열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꼭 외워야 될까? 무슨 색으로 강조를 할까? 이 녀석을 무슨 색으로? 좀 진한 요 색으로. 자, 요거 있잖아, 그지? 요거 무조건 외워야 돼. 자, 태양 에너지가 100이라는 게 왔어요. 태양 에너지가 얼마가 왔습니까? 100이라는 게 왔다. 그러면 여기에 흡수되는 양이 있는데 대기와 구름의 흡수 20, 지표의 흡수 50이야. 그지? 이 수치 외우세요. 100에서 대기와 구름의 흡수 20. 다시 강조해 드릴게요. 자, 100이라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100에서 대기와 구름의 흡수 20, 지표의 흡수 얼마야? 50이야. 그럼 70밖에 없잖아, 그지? 나머지 30 어떻게 갑니까? 대기와 지표에 의해서 반사가 일어나지, 그지? 맞니? 그럼 반사된 양까지 하면 어떻게 돼? 똑같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 뭐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틀이 딱 이거야, 그지? 자, 대기를 하나 그리고 자, 태양에서 에너지가 옵니다. 땅으로 바로 가고 대기로 가고 어떻게 다니? 튕겨나가지. 얘가 튕겨나갈 수도 있고 얘가 튕겨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숫자로 보면 얼마야? 100이라는 양이 흡수가 되면 20이 대기로 흡수되고 50이 흡수되고 나머지 30이 그냥 대기와 지표면의 반사에 의해서 되돌아간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돼? 100은 요놈 30 더하기 50 더하기 20 하면 또 100이잖아, 그치? 이런 내용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 요거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온실효과. 정말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 그치? 온실효과는 대기가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일부 흡수했다가, 그치? 다시 지표로 재방출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뭐 온실효과라는 의미 자체가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 그치? 이 대기 안에
어떤 온실 기체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진짜 이산화탄소 대표적인 게. 그러면 얘들이 열을 방출하면 얘들이 이 열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열을 이렇게 머금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머금고 있다가 이 열을 다시 어떻게 돼? 지구 표면으로 되돌려 보내지, 그지? 그래서 후덥지근해지는 거, 그지? 그래서 이게 온실 효과고요. 온실기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온실기체. 지구 대기를 이루는 기체 중에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지? 나가는 걸 다시 흡수하는 거야.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 그래서 지표로 다시 방출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야, 그지? 그래서 요 온실 기체들은 좀 외우는 게 좋아.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누굴까요? 이탄이야, 이탄. 그지? 이가 탄이 아니고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됐죠? 그래서 지구와 다른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거의 비슷해. 근데 생각해봐. 달은 있잖아. 낮에는 온도가 한 100도 이상 올라가고, 이제 자냐? 아니요. 밤이 되면 어떻게 되니? 100도씨보다 온도가 내려가, 그지? 낮에는 뜨거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고, 그지? 생명체가 잘 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온실기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 달보다 높은 온도에서 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무조건 온실 효과가 나쁜 것만은 아니야, 알겠니? 적당한 온실 효과는 지구를 어떻게 돼? 보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자료를 한번 보는 훈련을 하세요. 자료는 지금 지구온난화야. 자,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서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인데, 여기는 지금 이산화탄소지. 이산화탄소의 양이 농도가 진해졌더니 어라? 지구의 평균 기온도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돼? 업되고 있잖아, 그지? 올라가고 있잖아, 그지? 아, 그러면 지구 온난화하고, 그치? 지구의 평균 기온 온도하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결국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구나. 뭐 이런 규칙성을 발견한 거지, 그지? 결국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주된 역할을 하는 놈이 누구다? 이탄이야, 그지? 이탄 이름 예쁘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하면 이산화탄소를 떠올려야 돼, 그지? 근데 여기 선생님 여기 내려가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경향성을 물어보는 거야, 그지? 그러면 매년마다 올라가고 내려갈 때 겨울에는 화석연료를 많이 태우잖아. 그럼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어나고, 여름에는 광합성이 활발하니까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고, 그지? 그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 자료가 독립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 해석할 때 뭐 지구본이 이렇게 있잖아, 그지? 지구본이 있으면 이 그림 자체는 자전축을 이렇게 높여놓은 상태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 적도를 쫙 껐어, 그지? 그럼 0도, 여기가 N90이라고 둘게. 여기는 S90이야, 그지? 북반구 남반구야, 그지? 그러면 일로 갈수록 고緯도로 가는 거야. 추워지는 거야. 일로 갈수록 고緯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어느 부분입니까? 얘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적도는 뜨거워요. 적도에서 한 위도 한 얼마 정도 될까? 한 38 정도까지야, 그지? 까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요 위에 얹혀있는 이 선이 이게 뭐야?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럼 지금 여기 봐봐. 태양 복사 에너지의 선이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요 세로축 키가 뭐야? 에너지 크기니까, 그지? 이 부분은 에너지가 남아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위도에서 중위도 한 38까지는 에너지가 남아돌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부족하잖아, 그지? 고위도 쪽은. 그래서 에너지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그지? 고위도로 이동하여 지구 전체 복사 평형을 이루는데, 요거 하나 알아두면 좋아요. 누구에 의해서? 대기에 의해서. 대기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해수에 의해서, 그지? 대기와 해수에 의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이 아주 설명을 잘 들어서 진도가 잘 나가고 있네. 자, 이제 빨리 요거 하고 쉬었다가 빠이빠이 하든지. 자, 누구 시켜볼까? 시키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지. 자, 제가 빛의 속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사평형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복사평형. 그 다음에 지구의 복사평형, 무슨 에너지와 태양 복사에너지와의 흡수량과 지구 복사에너지의 방출량이 같다. 그 다음에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일부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무슨 효과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온실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니?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를 하지.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그치, 우리가 연료를 많이 태워서 그래, 그치? 무슨 연료에? 화석 연료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석유가스, 석탄, 석유 이런 걸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6번 다음 복사평형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자, 복사평형 상태에서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보다 양하고 어떻다? 같다. 그 다음 복사평형 상태에서 물체의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게 되겠지, 그지? 일정.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지구의 복사평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에너지 양을 100이라고 할 때 가로 안에 알맞은 값을 쓰세요. 지구에서 흡수되는 태양 복사에너지 양이 얼마야? 흡수되는 거 지표 흡수와 대기 흡수 20, 50에서 70%고, 그지? 그 다음 대기와 지표에 의해서 반사되는 태양 복사에너지 양은 몇 %라고 했어? 30%. 그러면 지구 자체가 흡수해서 다시 우주로 내보내는 양이 얼마입니까? 70%가 되는 거지, 그지? 그다음 다음은 지구의 온실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지구는 뭐가 있었어요? 대기가 있어서 무슨 효과가 일어나며? 온실 효과가 일어나므로 다른 무슨 온도에서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어 평균 온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온실기체가 아닌 것은, 자, 온실기체는 메테인 수증기 이산화탄소인데 산소하고 질소는 온실기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 지구온난화에 대한 설명으로 OX 문제. 온실 효과가 약화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X. 그 다음에 최근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가 나타났습니다. 맞아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지. X. 자, 온난화면 뜨겁잖아. 빙하가 녹잖아, 그지? 해수면이 낮아가 아니고 어떻다? 높아졌을 것이다, 그지? 틀렸지, 그지? 자, 그래서